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4일 기술적 분석이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브리핑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가급적이면 7시 이전에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시간을 좀 더 당긴 만큼 좀 더 텐션을 올려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했는데, 일단 22평은 밟았어요. 밟았는데 기존에 이 구간에 왔을 때 갭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갭하락 출발을 해서 시가 저가로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22평을 이탈하고 나서 저항이지 22평을 밟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장은 그냥 그러려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을 하고서 뒤집은, 즉 뭐 미국 곳벗을 잡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아래에서 물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최종 22평을 이탈하고 나서 저항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제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미리 꺾였다라고 생각한다라 그러면 계속 똑같은 어떤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찌 됐거나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의 흐름처럼 뭐 5% 그런 구간까지는 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의 어떤 금리적 눌림에 있어서는 TMF죠.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다. 결국은 시간의 타이밍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좀 특이한 흐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이 홀로 1조 매수를 들어오면서 어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수만 받쳐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들어왔던 선물 매수가 하루 만에 다시 손절로 나가면서 굉장히 빠른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위로도 아래로도 확신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메워야 될 갭은 메워지고 있고, 특히나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기관차나 뭐 라이브 방송이나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 특히나 라이브 방송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782를 우리 시장은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 드렸죠.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갭을 메우고 있다. 지금 결국 시장은 2607을 가느냐 2782를 가느냐 이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경험하다시피 지수의 흐름보다는 역시나 종목의 흐름을 보고 가야지, 지금은 이제 지수 믿고 버텨도 안 되는 거고, 그 지수가 조정받을 것 같아서 던져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에 좋은 양봉들을 만들어 내면서 올라왔지만 좀 조정을 겪는 모습이죠. 기존 같으면 갭 상승해 가지고 쫙 끌어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런 흐름만 봐도 기존의 흐름과는 조금은 다른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20평을 양봉으로 떨어졌을 때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외부 이슈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럴 만한 그렇게 끌어들일 만한 흐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어찌 되었거나 낮아진 각도와 흐름에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들은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예단할 필요 없이 22평을 이탈해서 저항을 확인하는 이 흐름까지는 미국시장은 아직까지 강하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그쵸, 지금 최고가가 2779이고 2782는 넘기 어려운 라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게다가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 드렸죠. 어찌 됐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이 갭을 뭐 메워 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름 공짜 구간이었는데 이미 메워 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있고, 재밌는 거는 우리 시장도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22평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갭을 만들어 줬거든요. 오늘도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시장의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차익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흐름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그런 매수세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매수세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지수적인 움직임보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덜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지수를 너무 의식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종목 자체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 부분 현금, 그러니까 한 최소 현금을 한 20% 30%뭐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갖고 있는 종목에 어떤 리스크, 즉 변동성을 좀 더 갖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저는 코스닥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먼저 조정받은 쪽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일단 지수적으로는 얘네도 지금 이 아랫자리까지 밟을 자리들이 있지만, 사실 코스닥은 최근에 지수 자체가 이 좀 신뢰성이라기보다는 이 대표성을 좀 잃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활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주말 토요일에 또 기관 차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고,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 시황과 종목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